안녕하십니까. 산학지원팀장 안영찬입니다. 먼저 화면상으로나마 여러 교수님과 연구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연구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들을 통합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시는 연구자들께서 혁신법을 소개하고 2021년부터 변경되는 사항과 연구 수행 과정의 주요 사항을 연구자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연구활동을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 용어 변경 및 2021년 달라지는 연구제도, 세 번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및 사용기준, 마지막으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수당 사용기준, 간접비를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배경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자율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법은 총 5개 장 41개조로 구성이 되었고, 하위 법령 및 규정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9개 행정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총 5개 장 67개조로 구성이 되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 조치를 위한 자체 규정 마련을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법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에서는 상향식 과제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간소화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평가 정산의 주기를 연차에서 단계로 전환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에 대한 주기적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등 연구개발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 처분에서는 성실 실패를 제도화하고 제재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된 기관이 재검토하되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제재 처분의 강도는 강화하는 등 연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혁신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각기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였고,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이 공통규범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다른 법률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못하는 관리 규정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로서 복잡한 관리 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혁신법 개요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용어 변경 등 주제별 세부 사항은 담당 파트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연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존의 연구기관이라 부르던 것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의하여 연구개발 사업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 구분하였는데 혁신법에서는 주관, 공동, 위탁으로 나누어 권리관계를 간소화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협동연구기관의 용어가 사라져서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었으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합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계상 시 사용하던 참여율은 실제 의미에 맞게 인건비 계상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연구원은 참여연구자로, 학생연구원은 학생연구자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직접 비재원의 연구행정 인력을 연구 근접 지원 인력으로 부르고 간접 비재원의 연구행정 인력을 연구 지원 인력으로 지칭합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연구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기본 방향은 연구자 중심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실현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연구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새 변화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이 혁신법으로 일원화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셨다면 앞으로는 혁신법 하에 모든 부처의 규정을 일원화하여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지원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한국연구재단, 상기평 등 19개 부처 산하 20개 연구관리 전문기관마다 총 59개의 시스템을 제각각 구축, 운영하여 연구자들은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구과제 신청, 협약 체결, 보고서를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고 2020년 12월 국가연구자 정보 시스템의 서비스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1년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의 구축으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연구 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R&D 포털 업무 환경이 제공됩니다. 과제 지원 시스템은 2021년 8월부터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5개 전문기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2023년 말까지 모든 부처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연구자 중심으로 상시 제도 개선 체계가 구축됩니다. 연구 현장에서 연구 수행 중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고제도가 신설됩니다. 매년 1월 31일까지 그해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 공고 예고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예고 내용에는 사업의 목적, 연구개발 과제의 개략적인 개수, 연구비의 지원 규모, 과제의 공모 일정, 지원 내용 및 기간 등이 포함되어 연구자는 준비 기간을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자 역량과 연구계획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과제가 선정됩니다.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필수 항목에 연구개발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이 포함됩니다. 위 사항을 중점으로 고려하여 연구계획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과제 협약 기간이 전체 연구개발 기간과 일치됩니다. 단연도 과제의 경우
기존에는 연차별로 협약하였으나 이제는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년 협약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어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연구개발 기간에 과제 협약 권한이 확대됩니다. 연구기간의 추가, 변경이나 연구 책임자, 연구 과제의 목표,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 등은 상호 간의 문서로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일반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협약 변경 시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이 간소화되고 사용 내역, 연구자별 참여율 작성이 폐지됩니다. 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수량과 단가 없이 항목별 총액만 작성하고 연구시설 장비를 제외한 항목별 내역은 작성할 필요가 없어 계획서 작성 시 부담이 감소됩니다. 9번째, 연구비 사용 계획은 연구기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총액만 기재한 연구비의 사용 계획은 부처의 승인 없이 에임즈에서 연구과제 변경 신청 및 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 가능합니다. 10번째, 기초연구 사업에서는 직접비, 간접비가 분리 지급됩니다. 총 연구비 중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계상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신청 연구비 총액을 직접비로 사용하고 간접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구 사업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11번째, 긴급상황 시 연구시설 장비 구매 시한이 완화됩니다. 연구시설 장비의 도입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이나 작년, 올해처럼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긴급상황 발생 시 과제 종료 1개월까지 도입이 인정됩니다. 12번째, 연구재료는 과제 종료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재료 구입을 하여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과제 종료 전까지 도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교회 연구비 관리 기준도 개정 예정입니다. 13번째,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과제가 종료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과제 기간 내에만 지출 인정되었으나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기간이 과제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 계약 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전부 계상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직접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연구활동비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정산시 입증해야 합니다. 15번째, 전자문서는 종이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은 과제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는 종이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교에서는 작년 10월 전자증빙을 시행하여 전자증빙과 그 외의 증빙에 대해 종이 영수증 원본 제출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번째,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연구비가 단계 내 자동 이월됩니다. 단연도 과제를 연차별로 정산하고 매년 잔액을 이월하였는데 단계 정산으로 단계 내에서는 연구비 잔액이 자동 이월되며 최종 단계 종료 시 정산하게 되어 정산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본교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에 적용할지는 매뉴얼이 배포된 이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7번째, 연구비 사용 증빙이 간소화됩니다. 통합 이지바로 통합 RCMS의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정산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나 시스템 자료의 출력물 요청은 금지되므로 자료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제출하는 불편함이 줄게 됩니다. 18번째,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과정도 함께 평가에 반영됩니다. 평가는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연차평가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단계 및 최종평가 시 과제의 수행 과정, 연구개발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수행 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수행 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으로 분류됩니다. 19번째,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됩니다. 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 책임자는 매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단계 보고서, 연구개발 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충실한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협약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제출하는 것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20번째, 모든 대학이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대학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은 학생연구자의 학업, 연구보장, 처우 개선, 학생인건비 계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됩니다. 21번째,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제한이 완화됩니다. 학생연구자인 강사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강사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직장가입자인 경우 강사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인문사회 학술 지원 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도 산정에서 제외되며 학생연구자의 단기 근로소득 및 창업소득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2번째, 학사 졸업 후 석사 진학 시, 석사 졸업 후 박사 진학 시 공백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했었으나 이제는 공백 없이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3번째, 삼채고공 제도가 완화됩니다. 부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 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 연구자의 대형 과제로 이동 촉진 등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 수를 연구 책임자 3개, 참여 연구자 5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인 필요성이 높은 과제는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삼채고공 적용 제외 가능합니다. 제외과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째, 참여율 관리가 폐지되고 인건비 계상률 관리로 대체됩니다.
기존의 참여율이 실제 참여율과 인건비 계상률 개념이 혼재되어 이를 인건비 계상률로 일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계상률 한도 초과 시에도 미계상으로 과제 추가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처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공지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 매뉴얼 배포 이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5번째, 연구 현장 스스로 연구윤리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의 범위를 확장하고 연구 현장의 자율적인 가치 정립을 위한 연구윤리 확보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연구윤리의 개념을 변경 전에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에서 변경 후에는 연구 진실성 확보와 학문 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관리, 인간 동물 연구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를 연구윤리 확보 활동을 지원 점검하는 주체로 규정하였고,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연구윤리 확보 의무 주체로 하여 연구자는 기관 자체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국가연구개발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구기관은 확장된 연구윤리 범주에 관한 기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26번째, 제재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가 신설됩니다. 국가 R&D 수행에 관한 책임성 확보,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공통 제재 처분 사유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혁신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적용합니다. 조사 방해 행위, 연구비 허위 증빙, 거짓 보고 등 제재 사유가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환수금 미납은 제재 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재 처분의 종류는 참여 제한, 제재 부과금으로 종전의 환수 처분이 제외되었습니다. 단,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금액 중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조치가 가능합니다. 부처 간 제재 처분의 일관성, 공정성 확보,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 대상자가 사전 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이를 재검토하는 별도의 범부처 기구인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연구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과 보건복지부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미입니다. 근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기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목별 변경사항입니다. 학생인건비 기준단가는 학사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이상으로 변동 없으며 BK 장학금과 강사료, 단기 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등 학생인건비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기존 공동관리 규정과 동일하며 연구재료비는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으나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연구활동비 변경 내용입니다. 연구활동비 각 호의 사용 용도는 큰 변경이 없으나 일부 항목의 이동과 변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재산 창출활동비는 기술, 특허, 표준정보 조사 분석, 원천, 핵심 특허 확보 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출원이나 등록비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기술 도입비,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세 번째 회의비는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회의 시 발생하는 식사 비용뿐 아니라 회의와 관련된 장소 임차 및 인건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출장비는 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의 출장 비용입니다.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임차, 사용 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 기존의 연구시설 장비비로 해석되던 연구용 소프트웨어 비용을 연구활동비 내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연구실 운영비는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사용 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용성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훈련 비용과 학회, 세미나 참가비 또는 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 특근식 대를 말합니다. 8번, 연구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조정 또는 추진 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은 종합사업관리비이며 기존의 세부과제 연구개발 조정 및 관리에 관한 경비는 폐지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존의 여러 세세목으로 나누어졌던 복잡한 사용 용도를 성격에 맞게 묶어서 분류하였는데 그 밖의 비용으로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 복사,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구수당과 위탁연구개발비는 변경이 없으며 신설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부담비는 대학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간접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계상 불가한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 환급받지 않더라도 계상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류 등 유용성 비용도 계상할 수 없습니다. 동일비용 이외예상 중복, 동일비용 현금 현물 중복, 동일비용 직접비, 간접비로 중복 계상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과제에 동일한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시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학, 졸업 등으로 신분상 변동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학 내부 및 동일한 한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 불가하지만 대학 내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 비용은 예외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내부에서 계좌 해체 또는 계정 대체한 비용 중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 사용료, 과제 수행 중 시험, 검사, 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단독 판매처 등의 사유로 계상하는 비용, 자체 분석기관의 시험 분석 결과서 발생 비용 등은 계상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학지원팀 이관용이라고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관리 계정별로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할 인건비 총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며 이때 과제별로 인건비를 각각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 기관에서 사용한 학생 인건비는 외부의 정산을 받지 않으며 통합관리 계정으로 계정 대체된 학생 인건비 예산은 모두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잔액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기관 전체의 직전 연도 학생 인건비 지급 비율이 6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간 지정이 취소되므로 연구 책임자께서는 잔액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현재 연구 책임자 단위로만 통합관리 계정을 설정하여 학생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인건비 지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건비는 연구 참여 확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월 지정된 날짜에 학생 연구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연구 참여 확약서는 통합관리 기관장과 연구 책임자, 학생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며 최종 작성된 연구 참여 확약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관은 매월 20일경의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20일경에 지급되지 못한 경우 사유서를 받아 월말에 추가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매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오니 이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법 제정으로 달라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과기정통부의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이 있었는데 근본에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혁신법의 제정과 함께 공포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관련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용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참여율 개념이 폐지되고 학생 인건비 지급률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 참여 확약서의 작성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구 책임자와 학생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구 참여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제는 통합관리기관장과 연구 책임자, 학생 연구자가 협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내용으로 연구 장학금이 기존 기급률 산정 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 과정생이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BK 사업에서 7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학생 인건비로 최대 1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 혁신법이 제정되면서 연구 장학금은 학생 인건비 지급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BK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 소속 연구원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학생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 받는 강사 소득,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는 소득 또한 지급률 산정 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 일자를 기준으로 학생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했는데 이제 졸업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학생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정부와 공공기관 협약을 담당하는 산학지원팀 손보현입니다. 연구수당 사용 기준 안내드립니다. 연구수당은 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합의 20% 범위 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지급인건비에 현물은 포함하고 연구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인건비가 원래 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연구수당은 감액된 수정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 증액되더라도 협약 체결 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이 불가합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에는 참여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한 명의 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참여 연구원이 한 명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점에 비참여인 경우에도 참여 연구자 전체에 대해 기여자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주대학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지표별 배점 기준 평가 점수를 표기하고 연구 성과 기여 가중치를 감안한 평가 총점을 산출하여 지급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급 금액도 동일하게 선정해야 하며 평가 지표별 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은 정산시 회수됩니다. 즉,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연구수당 100% 지급이 가능하며 직접비 사용 비율 계산 시 현물과 연구수당 집행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수당 사용 기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협약을 담당하는 최정아입니다. 간접비 회수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지원비는 연구지원인력인건비와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입니다. 연구지원비는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경비, 사업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사용합니다. 성과활용지원비는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으로 사용합니다.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과제 전체 기간 시작 시점에 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접비의 고시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간접비를 계상하며 2021년 현재 우리 대학의 간접비 고시 비율은 26.7%입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시 작성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간접비 집행 비율에서 직접비 집행 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간접비 총액을 곱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통합 이지바로 적용사업과 통합 RCMS 적용사업의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집,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로는 혁신법 관련하여서는 김지혜, 학생인건비는 이관용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수현, IITP, BK는 이관용, 보건복지부는 이은미, 산업부는 최정아, 국토부 등 기타 정부는 손보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